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지난 시간 소양호 추공 낚시터 깊은 수심 첫째 날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첫째 날에 소양호 추공 낚시터의 깊은 수심 직벽에 놓여진 좌대로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붕어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출조한 이때 시기에 붕어가 밤 8시, 9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나오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주로 밤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차에 21척의 낚싯대로 꽤 재밌는 낚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틀차입니다. 밤에 낚시를 하고 오전과 낮에 좀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제 2일차 이틀차 밤낚시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이 영상은 이제 21척으로 1일차를 끝내고 이제 제육볶음, 그 추공낚시터 위에 유성가든이라고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제육볶음을 먹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오후 한 3, 4시쯤 이제 직벽에 그늘이 드리워질 때쯤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뭐 예술 오브 예술이네요. 이 하늘이, 저는 소양호 하늘 보러 오는데 와,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 텐트가 제 텐트고요. 아담한 좌대 위에서 낚시를 했죠. 자, 이제 이틀차 낚시를 또 이 좌대 위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게 소양호예요. 이제 해가 머리 위로 넘어가서 너무 시원해. 완전 에어컨 바람이야 지금. 오늘은 또 이 바람이 불어주니까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에어컨입니다. 완전 양옆으로 문 딱 여니까 그냥 와, 천국이야 천국. 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우와,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시원한 거를, 소양호는 여름에도 이런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원한 그늘 아래서 또 맛있는 LA 갈비, 또 한우 국밥, 그리고 삼겹살까지 입맛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본격적인 이틀차 밤낚시를 준비하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상류 쪽에서 한 오후 6시부터 붕어가 낱마리로 이제 나오는 연락을 받아서 또 한번 저희 좌대에서 해봤는데 붕어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블루길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상류 쪽에 오늘은 조금 붕어가 빨리 붙는 것 같았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용했기에 자, 밤을 기다렸다가 밤낚시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이 댐낚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체력 분배가 중요합니다. 나오는 시간대에 체력을 잘 분배해서 낚시를 해야 그만큼 또 손맛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출조는 좀 밤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떡밥은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떡밥이랑 비슷한데 포테이토 대립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대립 3컵에 포테이토 소립 1컵, 그리고 알파견 글루텐 1컵. 제가 왜 포테이토 대립의 비율을 지난 시간에 2컵이었는데 3컵으로 올렸냐면 2컵으로 했더니 조금 밥이 무거워서 컨트롤하기가, 물론 뭐 컨트롤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밥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떤 그 교훈을 삼아서 대립 3컵에 소립 1컵, 알파경 1컵으로 해가지고 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 배합은 뭐 표준 배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가벼우면서도 위층에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그 목적한 수심층에 도착했을 때 또 잡아주고 기다리는 낚시, 네, 그 낚시 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 좌대는 직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낚싯대를 써도 바닥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에 찌를 놓고 하는 제등 낚시로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시즌은 그러니까 중층 뭐 3m권, 2m권에서 붕어가 먹는 시즌이 아니고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붕어들이 전부 깊은 수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어제랑 동일하게 21척의 낚싯대에 찌를 끝까지 올려서 6m 30에서 50 정도의 수심을 노리는 낚시로 21척. 제가 어제 21척으로 손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21척으로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자, 전자찌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분대 정도의 전자찌고요. 붕어일 수도 있어요. 자, 목내림이 저렇게 깊이 가줘야 됩니다. 이 밤에도 블루길들이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내림을 깊이 가져다 주고 찌가 잠기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었다 놔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그 패턴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한 층에서 바닥에 닿지 않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냥 잠긴 채로 그대로 두면 계속 잠기고 그 층에 집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층부에는 블루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초반에는 입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층에 집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목내림 됐다가 몇 번의 고패질 이후에 밥이 풀려 올라왔죠. 아직까지 바늘에 잔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야, 두목이 팍 들어가네요. 자, 이 댐낚시는 붕어의 입질이 굉장히 강단 있고 묵직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질이 들어오면 좀 긴장해야 되겠죠. 붕어 들어온 것 같은데? 형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입질 폭이 갑자기 엄청 커졌는데? 갑자기 한 목이, 두 목이 팍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까지 왔네. 자, 그리고 댐낚시는 붕어가 라이징을 가까이 하면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낱마리 분위기다. 자, 붕어는 들어온 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입질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것 같고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24개 펴야겠다 아무래도. 네. 언제부터 썼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근데 그럼 뭐야, 안 나오는데. 다 달고 지지잖아요. 그래서 달아놓고 기다리잖아요. 붕어 아닌데. 블루기. 빠가. 빠가가 나오네. 빠가. 시작이 안 좋은데. 빠가가 나오네. 한 마디 팍 찍어요. 입질 없죠? 입질 없죠? 그 지금 고기가 들어왔는데 안 먹네. 왔다. 와,
야야야. 오, 야야야. 와, 나갔어. 목줄 나갔어. 와. 쏘가리인가? 자, 21척의 낚싯대로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붕어는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것 같고요. 몸짓도 많고 또 잡어들도 좀 붙고. 자, 제 느낌에는 24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낚싯대를 24척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보다 1m 더 멀리, 그러니까 21척보다 1m 더 멀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심은 21척보다는 덜 하겠죠. 댐낚시는 이 낚싯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최소 21척의 낚싯대를 쓰냐면, 이런 직병 낚시 같은 경우는 붕어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21척 이하의 낚싯대로는 또 잘 안 옵니다. 네, 사람 있는 걸 알거든요.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고 붕어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더 예민해지면서 최근에는 진짜 21척 이하에서는 입질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옛날에는 18척으로도 많이 잡았는데, 아무튼 그런 댐낚시는 낚싯대 길이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왜냐면 붕어들이 댐붕어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멀리 공략해 봅니다. 24척으로 바꿔서 밥을 한 10번에서 15번 넣었는데 건드림이 없다가, 자 이제 한 20번 정도 들어갔을 때 역시나 24척도 제등낚시입니다. 찌를 끝까지 올렸고 바닥이 찍히지 않는데, 목내림 되고 나서 좀 기다리고 되돌림이 나왔고. 대류 있어요? 에? 와, 입질 처음 받았다. 자, 24척으로 바꿔서 밥을 한 20번 정도 넣었는데 찌가 밀려 들어가는 듯한 어떤 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거는 붕어가 집어가 됐다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나 또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댐붕어의 활성도나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어제 붕어가 확 올라와서 많이 먹고 나왔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 댐낚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꽝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지금 21척으로 어제는 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생각보다 건드림이 많이 없고 몸짓이 많아서 24척으로 바꿨고. 자, 목내림 되다가 살짝 건드림 있죠. 네. 이런 찌의 움직임을 보면 붕어가 집어가 됐다 들어왔다가 확실히 보입니다. 자, 상층부에 있었던 블루기를 뚫어내리고, 자, 거의 목내림을 깊이 가져간 상태에서 붕어 건드림 한번 보고 살짝만 곱해질, 그래서 살짝만 들었다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딱 좋거든요. 근데 조금 잠긴 느낌이어서 살짝만 들었다 놨고요. 자, 그랬더니 딱 한 목이 나오죠. 저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 상태에서 밥이 금방 빠져버리면 입질하지 않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밥을 계속 달아놓고 아주 서서히 풀리면서 붕어가 먹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소양어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인 저수지의 붕어들이, 떡붕어들이 대부분 다 저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큰 밥을 한 번에 빡빡 먹는 붕어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번 정도 곱해질 이후에 밥을 달고 좀 기다려줬을 때, 네, 서서히 그 밥의 입자감을 느끼다가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지금도 곱해질 이후에 지금 밥을 달아놓고 한참 기다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되돌림이 나오죠. 건드림. 자, 활성도가 좋았으면 벌써 찌가 한 마디 훅 들어갔을 거예요. 네. 아주 예민하죠. 근데 이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네. 붕어는 있고 먹을 것 같고. 자, 밥을 바로 풀리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렇게 기다려 줘야 됩니다.
과연 입질을 해줄 것인가? 와, 이게 바로 땜붕어죠. 야야야, 또 쨘다, 또 쨘다. 째지마, 째면 안 돼. 제발. 와, 멀리서 봐도 찌가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화면상에. 야, 자, 땜붕어는 이렇습니다. 네, 땜붕어는요, 그냥 여지없이 전자찌가 박힙니다. 그리고 저렇게 쳐박습니다. 자, 24척의 낚싯대로 수심 7m 50에서 땜붕어 끄집어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네. 겁내 크다. 어디 갔어? 와, 잉어다, 잉어. 우와. 잉어야, 잉어. 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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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난 아니네. 자, 붕어가 들어온 게 느껴졌고 21척으로는 안 나오고 그랬던 붕어가 24척으로 교체하고 바로 먹고 나와주죠. 이게 바로 땜붕어의 어떤 그 예민성과 또 척수의 중요함. 이제 달 뜬다. 큰일 났다. 이제 블루길의 습격이 시작된다. 자, 지난 시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출조했던 이때가 달이 굉장히 밝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달이 밝게 뜨면 블루길들이 막 낮인 줄 알고 환장을 해요. 그래서 달이 밝게 뜨는 게 밤낚시 할 때 좀 불편합니다, 이 뗏낚시는. 근데 떡밥을 또 잘 해서 제 상층부에서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그 블루길들을 좀 제쳐서 역시나 목내림을 시키고요. 자, 우측으로 대류가 좀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요. 자, 지금 목내림이 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붕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로 풀리지 않죠. 네, 바로 풀리면 안 됩니다. 지금 패턴이 그렇습니다. 자, 건드림. 히트. 와, 이번에는 뭐 점입질 같은 입질인데 어쨌든 명확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 눈으로는 정확하게 보여요. 딱 박히는 게. 찌 마디가 넓기 때문에. 저런 걸 놓칠 수가 없죠. 자, 또 팔이 아파옵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도 제가 벌써 팔이 아프네요. 네, 이 장척에 7m 50에서 꺼내는 땜붕어.
야야야야. 오씨. 자, 이 댐붕어들은 일단 한번 걸면 그 깊은 수심에서 돌덩이처럼 움직이다가 또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한 2m권까지 뜨거든요. 그럼 또 그 2m권에서 빙빙 돌고 안 올라옵니다. 네. 떠라. 물 위로 떠라. 제발. 네, 저렇게 곡소리가 나죠. 네. 물 위로 띄우는 게 관건입니다. 아. 발이야. 발이야. 자, 24척으로 바꾸고 나서 붕어가 연타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척수를 바꾸길 잘했고요. 네, 감각적으로 느낌이 좀 멀리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맞춰줬고, 자, 지금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목내림, 저런 목내림이 중요합니다. 자, 목내림 데다 한번 받치죠. 붕어입니다. 따라 내려왔습니다. 저런 움직임이 있으면요, 여지없이 입질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네. 역시나 목내림 딱 되고, 자, 이번에는 목내림 되고 한목이 거의 나왔죠. 네. 살짝 잠기는데, 자, 제가 뒤로 당겼다 놓는 고패질 한번 해서 살짝 올려줍니다. 그랬더니 건드림 이후에 그대로 한목이 훅! 자, 한목이 훅! 저게 바로 땜붕어죠. 어우, 전자찌 찌맛이 예술입니다. 아이고, 또 이제 중노동이 시작됩니다. 네, 붕어를 물 위로 띄우는 게 관건이고, 띄웠을 때 끄집어내는 게 관건이고, 이게 밤이라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전자찌의 위치를 통해서 지금 붕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요. 이게 살짝만 늦춰주면 그냥 앞으로 돌진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낚싯대 텐션을 유지하면서 붕어를 랜딩해야 됩니다. 특히나 24척 이런 긴 낚싯대로 할 때는 그냥 지금처럼 두 손으로 딱 받치고 최대한 붕어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잽싸게 끄집어내야지, 아니면은 팔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 댐붕어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팅이나 이런 좌대 낚시를 할 때는 붕어들이 좀만 늦추면 저렇게
그 볼때 아시바로 확 감아버립니다. 그게 이 붕어들의 특성입니다. 볼때 감았어 이거. 붕어가 목줄을 볼때 감았어. 자, 그래서 보팅할 때나 그 이런 좌대 낚시할 때 볼때에 목줄을 감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붕어들의 습성이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잔교 밑으로, 보트 밑으로. 자, 그렇지만 제가 또 잘 끄집어내죠. 나왔어. 힘들어. 이제 그냥 와라. 아휴, 한 마리 꺼낼 때마다 발이 부러지겠네. 아, 입질 여지없습니다. 24척으로 바꾸길 잘했네요. 네. 어제는 21척, 오늘 24척. 어제는 6m 50건, 오늘은 7m 50건. 와, 이 뭐 대한민국 최고의 필드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중층 낚시, 노지 낚시 필드고 또 멋진 붕어들이 가득하고요. 밤에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지, 사실 낮에 뭐 3m권이나 2m권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낚시가 될 때는 또 낮낚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붕어들이 6m, 7m권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런 낚시를 보여드리는데, 자, 아무튼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전자짓 찌맛 그리고 제 호흡으로 지금 어떤 낚시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와, 겁나 크다. 자, 이번 붕어는 사이즈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붕어는 진짜 올리기 힘들어요. 아, 상어다, 상어. 와, 상어야, 상어. 우와, 씨. 오. 이야. 뭐냐 이거. 우와. 우와. 어휴, 45따마 나왔네. 와.
자, 바닥에 닿지 않는 낚시는 이렇게 밥의 조절과 낚싯대 조작, 그리고 이 떡밥을 잘 사용해야, 뭐라고 해야 될까? 밤에도 잡어들이 덤비는 필드에서는, 이런 블루길들이 많은 곳에서는 포테이토와 글루텐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상층에서 줄 건 주고 내릴 건 내린 다음에 저렇게 딱 한목을 맞춰놓고 기다려주는 낚시를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근데 활성도가 좋으면 들었다 놓을 때 훅 가져가거나 그냥 내려가다 훅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놓고 기다리죠. 또 밥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면 훅. 이게 댐낚시 전형적인 입질입니다. 자, 걸었다 하면 일단 두 손으로 받쳐서 끄집어 올리고요. 내 팔은 소중하니까. 자, 한번 살짝 들었다 놓죠. 그러니까 잔교에서만 하는 제등 낚시를 이 소양호 노지, 드넓은 노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잔교 낚시를 많이 하시던 분들도 누구나 와서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고, 바닥권 낚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기회죠. 댐붕어는 여지 없습니다. 저 맛에 댐낚시 하거든요. 또 사이즈 좋은 붕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 글루텐만 가지고 낚시를 해서 이렇게 붕어를 잡는데요. 요즘 소양호 추곡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꼭 그 포테이토에 이제 그 후계열, 그러니까 좀 풀림이 있는 그런 계열의 밥들을 섞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붕어들이 지금 어떤 좀 잔분과 풀림이 있는 밥을 따라 내려오고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제가 사용하는 떡밥이 포테이토가 충분히 그 정도 풀림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풀림 조절을 통해서 저는 이미 제 유튜브 5년간의 유튜브 동안 너무나 많은 붕어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낚시를 했고, 오늘도 역시나 어제도 오늘도 이 포테이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멋진 손맛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떡밥을 사용하던 그건 자신의 방법이니까 재밌게 즐기면 좋을 것 같고, 자, 제 거친 숨소리 두 손으로 받치고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또 45 되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참 재밌는 낚시 했네요. 이제 이틀 정도 촬영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방전이 돼서 또 이틀째는 붕어를 좀 더 잡았는데도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찍지 못하게 된,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뭐 벌써 3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이렇게 사이즈 좋은 붕어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올해는 또 꽝이 없이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우와, 굉장합니다. 또 45입니다. 아우, 자,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 이 장마철에 또 멋진 손맛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자, 멋진 붕어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역시 대박입니다.
자, 이 멋진 붕어들 또 카메라에 담고 돌려보내고 소양호에서 5자를 잡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